1960년대 후반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68혁명이 전개된 시기이면서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기존의 질서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움직임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이었던 사회체제가 변화하고 문화적으로는 수평적인 방향, 즉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인권과 의견을 중시하고 자아실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69년이 정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서양 사회는 히피 문화를 깊게 받아들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이 히피라는 친구들은 극단적인 문학적 보헤미안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자유분방, 정신적 해방을 위해 마약을 긍정, 공동생활, 사랑과 평화 등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것을 중시하고 영혼의 자유나 정신적 해방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이들은 일체의 사회적인 체제를 거부하고 집단 선교를 일삼고 마약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흐른 지금에 와서는 이들 히피의 강력했던 영향은 그대로 인정하되 히피의 정신 자체는 과도기에 나타난 하나의 문화 풍조이며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운동의 형태로 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히피의 배경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베트남 전쟁과 불안한 사회였으니 당시 젊은이들은 시리에 빠져 탐닉할 무언가를 찾았던 거라는 해석이죠.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는 바로 그 1969년에 자신의 9번째 영화를 바쳤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는 쿠엔틴 타란티노가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했던 1969년에 할리우드 샤론 테이트에 헌정하는 헌정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도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 완결성으로 보자면 으뜸이라 보기엔 어렵겠고 각본에도 의아함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 영화는 뛰어난 영화임에 틀림없죠. 1969년 히피들의 문화가 절정으로 치닫고 우드스톡 페스티벌이라는 인류가 만든 음악 페스티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공연이 벌어지던 때 헐리우드에서는 찰스 맨슨이라는 사상적 지도자의 사주로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 시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리려 했습니다. 왜 69년인가? 그리고 그 시대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영화관에 있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화를 보시기 전에 1969년의 미국 사회, 히피 문화, 우드스톡, 비틀즈, 찰스 맨슨과 맨슨 패밀리의 폴란스키가 살인사건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라도 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모두가 샤론 테이트라는 실존 인물을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와 브래드 피트의 만남, 쿠엔틴 타란티노가 전하는 깊은 위로, 그리고 따뜻한 낭만의 이야기, 쿠엔틴 타란티노의 필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펄프 픽션과 비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장고, 분노의 추적자를 읽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다른 영화를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모든 영화들이 떠오르며 비교하게 되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저는 제키 브라운이 가장 떠올랐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린 역대 헐리우드에서 벌어진 가장 참혹한 비극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니 기대되지 않을 수 없죠. 영화의 주인공은 릭 달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릭 달튼과 친구이자 스턴트 대역인 클리프 부스, 릭 달튼의 이웃으로 이사온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아내 샤론 테이트의 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재미있는 건 쿠엔틴 타란티노가 1969년을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1969년을 매우 낭만적인 시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낭만이 남아있는 시대,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
영화에서 보여주는 1969년은 과도기의 시대입니다. TV 드라마에서는 서부극이 인기를 끌고 영화판에서는 로만 폴란스키 같은 천재 감독이 등장하던 시대죠. 쿠엔틴 타란티노는 당시의 영화들, 배우들, 감독들에 대한 추억을 늘어놓듯 이야기를 펼칩니다. 재미있는 건 이번 영화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독특한 시선입니다. 1960년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을 그리면서 정치를 배제하는 영화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포스트는 1971년에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그렸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그리면서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변화에 대해 그렸죠. 하지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시대 정신이니 정치인이 하는 것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캐릭터들을 등장시켰습니다. 릭 달튼이 그 예입니다. 릭에게 히피들은 마약에 쩔어 사는 정신 나간 놈들에 불과합니다. 릭은 한물간 배우죠. 그에게 중요한 건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 어쨌고 닉슨이 대통령이 되든 말든 상관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릭에게 중요한 건 옆집에 로만 폴란스키가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수영장 파티 한 번만 참여하면 영화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린애처럼 기뻐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회사의 높은 사람과 어딘가의 유명한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 덕을 봐서 일이 잘 풀릴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하는 건 전형적인 소시민들의 사고방식이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릭의 말은 그런 보편성을 자극하죠. 릭은 당장 자신의 이미지가 소모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간힘을 다해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역할이라도 좋으니 일단 출연하고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간이죠. 이는 클리프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리프는 릭의 비서처럼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스턴트 대역으로서의 일도 하지만 특유의 성격과 사고치는 것 때문에 쉽지 않죠. 하지만 릭의 이해자이자 릭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클리프는 나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때로 성질도 부리는 릭, 어떨 땐 클리프를 서운하게도 만들 것 같은 릭이지만 클리프는 담담하게 그를 보조하죠. 그게 그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를 둘러싼 가난도 어려움도 모두 감당하며 살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릭과 클리프가 나누는 대사에서 드러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신의 처지에 대한 판단, 불안정한 일자리가 주는 불안이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전부입니다. 릭이 출연한 영화를 보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클리프는 오늘도 노력 중이죠. 이들의 삶에 베트남 전쟁이니 닉슨이니 공동체주의니 하는 말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샤론 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린 샤론 테이트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여배우입니다. 영화에서 맡은 배역도 크지 않고 배우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릭과 클리프, 샤론의 공통점이죠.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론은 자신이 나온 영화를 보러 가고 포스터 옆에서 사진을 찍고 관객들이 영화에 박수를 치면 뿌듯해서 광대가 승천하기도 합니다. 로만 폴란스키와 결혼해서 임신도 하고 이제 샤론 테이트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샤론 테이트, 영화의 가장 애매하고 평이 갈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샤론 테이트의 분량은 적지 않지만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영화에서 샤론 테이트는 철저하게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샤론 테이트의 최후를 알고 있는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녀가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수록 영화의 비극이 커질 것이라는 예감도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쿠엔틴 타란티노의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샤론 테이트를 그야말로 선량하고 순수하고 죄 없는 인물로 그려냅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을 죽인 거야가 그가 영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릭 달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영화인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중년이 되어버린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는 이 역할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냈습니다. 연기자가 연기자를 연기하는 장면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대사를 제대로 외우지 못해 촬영을 망치는 장면과 이후 대기실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속을 사기는 장면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기대만큼 일을 해내지 못해 자신에게 실망한 경험은 있을 겁니다. 릭은 그런 인간적인 면을 계속해서 노출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릭과 아역 배우의 대화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8살짜리 아이는 릭에게 배우로서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아이는 디즈니를 읽고 릭은 싸구려 소설을 읽습니다. 하지만 릭은 그 싸구려 소설을 보면서도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여린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매일 조금씩 쓸모없어진다는 고백은 언젠가 나이를 먹고 총기를 잃어갈 우리 모두의, 그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모두의 자기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는 바로 이 장면에 위로를 준비합니다. 릭이 최고의 연기를 펼치는 순간은 자신이 쓸모없다는 걸 자각한 이후였습니다. 트레일러에서 화를 내며 집어던지고 8살 소녀 앞에서 울던 릭이 마침내 자신의 연기를 자각하고 각성하는 장면에서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간 바운티 로우와 같은 영화에서 쌓아올린 커리어가 그냥 흥청망청 지나쳤다고 생각했던 세월이 그에게 보답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릭의 마음을 크게 흔든 것은 감독의 칭찬이 아닌 8살 소녀의 위로였습니다. 왕년의 스타인 그도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쓸모없었던 시간은 없었음을 쿠엔틴 타란티노는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정확히 클리프에게서 반복됩니다. 이탈리아로 떠나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큰 돈을 벌고 아내도 얻었지만 씀씀이가 커서 더는 클리프를 고용할 수 없고 앞으로 배우로서의 인생도 확신할 수 없어 클리프와 이별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릭. 릭도 클리프도 서로에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으며 깔끔한 이별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클리프가 쓸모없어진 순간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클리프는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친구와 친구의 집과 친구의 아내를 보호하는 일을 해냅니다. 위로하고 싶은 것은 릭과 클리프, 지키고 싶은 것은 샤론 테이트. 그렇게 샤론 테이트가 나오는 장면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토록 위태롭게 보입니다. 마침내 4인의 살인마들이 역사대로 폴란스키가로 진입하려 할 때 역사는 개변됩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인 릭이, 그 다음에는 클리프가 그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혼내고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영화가 누구를 때리는가, 쿠엔틴 타란티노 특유의 폭력이 누구를 향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클리프의 폭력이 가해지는 대상은 브루스 리와 히피들입니다. 릭의 화염방사기가 향한 곳은 나치와 히피였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브루스 리를 8살 아이만도 못한 철부지로 바라봤습니다. 캐시우스 클레이와 싸운다면 그를 불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오만방자한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기에 클리프가 브루스 리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 영화에서 가짜, 사기꾼, 악당에게 폭력을 가했고 브루스 리는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 리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시원했던 것은 역시 히피 살인마들을 공격하는 클리프의 모습입니다. 개변된 역사에서 그들은 릭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TV가 살인을 가르쳤다고. 그렇기에 릭에게 습격을 가하는 겁니다. 대중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어둠을 고발하려는 것 같죠. 하지만 쿠엔틴 타란티노가 비웃고 있는 것도 TV입니다. 그는 영화 내내 TV에 출연하는 릭과 클리프를 위로하고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자본주의는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게다가 히피들이 만든 공동체 농장은 TV 드라마의 세트로 활용되던 곳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소파에 우르르 모여 누워서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대낮에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서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프가 만난 여자애는 말하죠. 배우보다 스턴트맨이 낫다고. 배우가 하는 건 거짓,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살인을 가르친 건 TV다 라는 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클리프가 휘두르는 잔혹한 폭력의 뜻은 헛소리 말고 입 다물고 맞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클리프는 그들을 사정없이 패버립니다. 사랑과 평안이 공동체 주인이 자유니 하는 소리나 내세우고 실제로는 죄 없는 이제야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26세의 여배우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와 그보다 어린 사람과 그의 친구들 도합 5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에게 단죄한 것이죠.
화염방사기로 히피를 지져버리는 릭의 모습에서 B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클리프가 히피들을 패버리는 순간부터 이 영화는 현실을 벗어나 판타지의 세계로 돌입합니다. 맨슨 패밀리가 오기 전까지 릭은 바로 옆에 사는 로만 폴란스키와 6개월간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릭은 가상의 인물이니까. 하지만 1969년 8월 사건의 날이 지나도 살아있는 샤론 테이트는 마찬가지로 판타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에서야 굳게 잠긴 문이 열리고 릭이 샤론을 만나 꼭 안아주는 전개로 이어집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을 지켜주지 못한 사과와 위로, 그리움을 담은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 장면에서 몹시 감성적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릭 달튼을 연기한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의 연기는 감정적이고 폭발하는 것이라면 클리프를 연기한 브래드 피트의 연기는 절제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스타일이 두 캐릭터에 이어지며 1969년에 그 중요했던 순간들을 독특한 스타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저 역시 이 영화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의 장면들은 모두 간직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각본은 다소 의문입니다. 특히 샤론 테이트가 나오는 장면들은 영화의 구성상 지루함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이야기가 명확한 하나의 목적을 두고 흘러가지 않은 채 이야기를 열어두다 보니까 관객들은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말에서 폭발하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액션과 연출은 과연 대단하지만 그 전에 펼쳐진 여러 롱테이크 장면들도 영화의 단조로움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충분히 재미있어요. 사랑받기 충분한 작품입니다. 1969년 헐리우드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타란티노 영화는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펄프 픽션의 자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분명한 상위권의 영화예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10번째 작품이 기대됩니다.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